화학결합의 종류는 결합하는 원소의 성질로 판단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결합,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결합입니다. 염화수소, 염산은 수소와 염소, 즉 비금속끼리 결합한 화합물이므로 공유결합인데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수소보다 커서 공유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리면 분자가 극성을 띠게 되므로 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는 전기분해 계산 문제입니다. 수소공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 물이 환원되어 수산화이온이 생기는데 수산화이온 1몰이 만들어질 때 전자도 1몰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수산화나트륨 1몰을 얻으려면 전자 2몰의 전하량 96,485 쿨롱이 필요합니다.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므로 약 22.8시간이 나옵니다. 전자 1몰의 전하량 96,485 쿨롱은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입니다. 구리는 반응 전에 호편소 물질이라 산화수가 0인데 반응 후 질산고리에서 플러스 2로 증가했으니 산화된 것입니다. 질소는 질산에서 플러스 5였다가 일산화질소에서 플러스 2로 감소했으니 환원입니다. 산화된 원자는 Cu, 환원된 원자는 N이 되지요. 산화수 변화만 정확히 따지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아이오도폼 반응으로 두 알코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틸알코올에 수산화칼륨과 아이오딘의 혼합음액을 넣고 가열하면 노란색 침전인 아이오도폼이 생기지만 메틸알코올은 반응하지 않아 무색 그대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벤젠 고리를 가진 화합물을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보기에 아세틸렌은 산중결합이 있는 사슬형 탄화수소이고 아세톤과 메테인도 고리가 없는 지방족 화합물입니다. 아니린은 벤젠 고리에 아민기가 붙어 있는 대표적인 방향족 아민이므로 벤젠 고리를 함유한 물질은 아니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나 성질과 모양이 다른 호편소 물질이고 동위원소는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자입니다. 방향족 화합물은 벤젠 고리를 가진 화합물이고요. 이 용어가 시험에 번갈아 출제되니 꼭 구별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pH가 가장 작다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높은 가면산성이라는 뜻입니다. 보기에서 수산화나트륨은 염기라서 제외하고 아세트산은 이온화가 적게 되는 약산이라 같은 농도의 염산보다 pH가 큽니다. 강산인 염산끼리 비교하면 0.1 노르말이 0.01 노르말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높아 pH가 더 작아집니다. 따라서 0.1 노르말 염산이 정답으로 답은 2번입니다. 몰랄 농도는 용매 1kg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액의 부피가 지중인 몰농도와 달리 용매의 질량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탕의 분자량은 342g/몰이므로 171g은 0.5몰이고 물 500g은 0.5kg입니다. 따라서 몰랄 농도는 1.0몰랄이 되어 답은 3번입니다. 성분이 어디서나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부위마다 조성이 다르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공기는 여러 기체가 수돗물과 사이다는 용질이 물에 고르게 녹아있는 균일 혼합물입니다. 반면에 화가 나면 석영, 장석, 온모 같은 여러 광물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각각 섞여 있어서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이원소는 d오비탈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는 원소로 주기율표의 3족부터 12족까지가 해당합니다. 원자번호 20번 칼슘과 38번 스트론튬 2족 알카리토 금속이라 전이원소가 아니므로 이들이 들어있는 2번, 3번, 4번은 제외됩니다. 스칸디움, 타이타늄, 구리는 모두 선족에서 12족 사이에 속하는 전이원소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동소체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원자의 배열과 성질이 서로 다른 호편소 물질을 말합니다. 정린과 황린, 산소와 오존,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모두 대표적인 동소체이지요. 그런데 물과 과산화수소는 호편소 물질이 아니라 수소와 산소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화합물이므로 동소체 관계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금속의 이온화 겸양, 즉 반응성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마연, 철, 납, 구리, 은, 금의 순서로 반응성이 작아집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을 만나야 전자를 잃어 선화되면서 정반응이 진행됩니다. 아연은 납보다 반응성이 크므로 아연이 선화되고 납 이온이 환원되는 일반만 전반응으로 진행됩니다. 이온화 경향 순서는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브랜스테드 정의에서 사는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물질이고 염기는 받아들이는 물질입니다. 물은 상대에 따라 산도되고 염기도 되는 염촉성 물질인데 3번에서는 물이 염기인 암모니아에게 수소이온을 주고 자신은 수산화이온과 되므로 산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1번과 2번에서는 물이 수소이온을 받아 하이드로늄 이온 플러스가 되니 염기로 작용한 것이지요. 답은 3번입니다. 수전업 칼슘 소속 후에 이 염소가스를 흡수시키면 표백분이 만들어집니다. 표백분은 차하염 소선 칼슘과 염화 칼슘의 혼합물인데 차하염 소선 성분의 강한 산화력 덕분에 살균 소독제와 표백제로 널리 쓰입니다. 말의 반응식과 함께 표백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순수한 결정을 얻는 재결정 문제입니다. 지산칼륨은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크게 줄어들므로 뜨거운 포화용액을 만든 뒤 서서히 식히면 주성분인 제산칼륨만 결정으로 섭출됩니다. 소량의 염화나트륨은 온도가 변해도 용해도 차이가 작아 용액 속에 그대로 남으니 결정만 걸러내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PLS는 0.5할로젠, 원자는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로 원자 크기가 커집니다. 원자가 클수록 수소와의 결합 길이가 길어지고 결합 길이가 길수록 결합력은 약해지지요.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끊기 어려운 단단한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합 에너지는 결합 길이와 반대로 플루오린 하수소가 가장 크고 아이오딘 하수소가 가장 작아 플루오린 하수소, 염산, 브롬하수소, 아이오딘 하수소 순으로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투막은 용매만 통과시키고 용질을 막는 막입니다. 이 막을 사이에 두면 용매가 묽은 쪽에서 진한 쪽으로 이동해 농도 차를 줄이는데 이 현상이 산토이고 이때 생기는 압력이 산토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산화황의 생성 반응이며 이번 역시 일몰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로 나누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산화황의 생성 반응으로 하려면 2번 식을 뒤집고 생성열도 반대로 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제 이 두 식을 더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서 생성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산기체 방정식 PV는 NRT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숙지해 주셔요. 몰수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N은 PVRT로 정리합니다.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로 바꿔야 하니 273 더하기 27은 300K이고 압력 8.23기압과 부피 2리터를 대입하면 약 0.20몰이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 문제입니다. V1, V2 10파커니코 온도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273 더하기 20은 293K, 273 더하기 40은 313K입니다. 섭씨 온도를 그대로 계산하면 부피가 2배로 늘어난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반드시 273을 더한 절대온도로 계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수요 단위 계산 문제입니다.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일소료 단위입니다. 클로로벤젠은 제사리 위험물 제해석유류 비수용성도 지정수량이 1000리터이므로 저장수량의 지정수량의 10배로 나누면 됩니다. 위험물 예소요 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라는 것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고체의 연소 형태를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황은 가열하면 녹아 증발하면서 가연성 증기를 내고 이 증기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타는 증발연소를 합니다. 나프탈렌과 파라핀 염초도 같은 증발연소이지요. 황의 연소를 표면연소라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표면연소는 목탄과 코크스, 자기연소는 TNT처럼 산소 공급원을 가진 물질이 대표입니다. 유황으로 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할로젠화 합물 소화약제가 전기화재 시급 화재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적으로 부도체, 즉 전기전 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재 자체에 전기가 통하지 않으니 통전 중인 전기설비의 방사에도 감전이나 단락의 위험이 없는 것이지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물은 비열과 증발자멸, 기화자멸, 이 매우 커서 주수시 많은 열을 빼앗는 냉각 효과가 뛰어난 소화약제입니다. 기화하면 부피가 크게 팽창해 질식 효과가 있고 유류화재에 분무하면 유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석권은 냉각 효과의 원인을 용융자멸이라고 했습니다. 냉각 효과는 얼음이 녹는 용융자멸이 아니라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증발자멸 때문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명상 정전기 제거 방법 3가지를 한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적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발생한 점정기가 공기 중의 수분을 따라 새어나가 축적되지 않는 것이지요. 답은 4번입니다. 벤젠과 톨루에는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진 반응족 탄화수소로 제사류 위험물인 무색의 휘발성 액체입니다. 물에 녹지 않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며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방향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향기, 즉 냄새가 있다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냄새가 없다는 2번은 공통점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산은 제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강산이고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그 자체는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지만 산화력이 강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습니다. 열분해하면 이산화질소와 물, 산소가 발생할 뿐 수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분해 시수소를 발생한다는 사건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분해되면 탄산나트륨과 탄산가스, 수증기로 나뉩니다. 핵심은 탄산수소 나트륨 2몰당 이산화탄소 1몰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말소화약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제1종 맥색, 탄산수소 칼륨은 제2종 담회색, 제1인산화모늄은 제3종 다몬색 분말소화약제입니다. 황산고리는 소화약제가 아니라 과거 살균제나 농약으로 쓰이던 금속염이지요. 따라서 분말소화약제만 나타낸 것은 A, B, D입니다. 종별 주성분과 착색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 표로 정리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전역 방출 방식은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과 분사해들을 고정 설치하고 폐단 부분에 구획을密폐하여 방어구역 전체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역 전체를 이산화탄소로 채워 질식소화하는 것이지요. 특정 장치나 기계 주변에만 집중 방사하는 국소 방출 방식, 호스를 연장해 사람이 직접 소화하는 이동식과 구별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아누미늄분은 제1호 위험물인 금속분으로 물과 반응성이 큰 금속입니다. 화재 시 물을 뿌리면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불이 꺼지기는커녕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분 화재에는 주수소화가 금지되고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노알루미늄은 제3위 위험물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맹독성이면서 가연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화재 시 주수소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포스겐 차염화탄소 소화기에서 생기는 유독가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에 탄산칼륨을 녹여 소화력을 강화한 소화약제입니다. 탄산칼륨을 첨가하면 어는 점이 크게 낮아져 겨울철이나 하는지에서도 얼지 않고 쓸 수 있으며 물의 냉각 효과에 부촉매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질소, 사염화탄소, 아세틸렌은 소화력 향상과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강화액 하면 탄산칼륨을 바로 떠올려 주셔요. 답은 1번입니다. 포소화약제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고급 알코올 황산에스터염을 기포제로 사용하고 냄새가 없는 황색 액체이며 고펜창포로 밀폐 또는 중밀폐 보조물에 화재에 쓸 수 있는 것은 합성계면 활성제포 소화약제입니다. 유동성이 좋아 소화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지만 내화성과 내유성이 약해 대형 유류탱크 화재에는 부적합하다는 특징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답은 2번입니다. 전기불꽃 에너지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 공식으로 구합니다. E는 2분의 1 큐브인데 전기량 Q가 CV이므로 대입하면 2분의 1 10V 제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괄호 2개를 모두 채워야 하니 두 형태를 함께 기억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편 방향으로 0.3m의 살수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방 0.45, 수평 0.32 숫자를 그대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정린이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생성되고 오환화인이 연소하면 오산화인과 이산화환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두 물질의 공통연소 생성물은 오산화인입니다. 인을 포함한 위험물이 타면 오산화인이 나온다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1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면 산소를 내며 발열하고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하기 때문에 물이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쓰면 오히려 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화재에는 판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약제로 반응성을 억제하면서 질식소화해야 하며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정리해 두셔요. 답은 3번입니다. 가연성 가스는 폭발한 궤와 폭발성 한계 사이의 농도 범위에 있을 때만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듭니다.
하한계 아래에서는 가연물이, 산환계 위에서는 산소가 부족해 연소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폭발한 계놈도 이하에서 폭발성 혼합가스를 생산한다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온도가 높아지거나 산소 중에서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포소화 설비 중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구 스퀘어미터당 1개 이상 설치하고 표면적의 스퀘어미터당 방사량이 6.5리터/미니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 용액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9제곱미터당 1개와 6.5리터/미니 두 숫자를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다출제 문제입니다. 동식물유류는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유, 불건성유로 분류합니다. 건성유는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 반건성유는 100에서 130, 불건성유는 100 이하입니다. 아이오딘 값이 클수록 불포화도가 높아 산화되기 쉽고 자연 발화의 위험도 커지지요. 3번은 130 이하가 건성유라고 했으니 기준과 반대로 설명한 틀린 보기입니다. 동식물유류는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이라는 정의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나트륨이 되면서 산소를 방출하고 많은 열을 냅니다. 수소가 아니라 산소가 나온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같은 이유로 화재 시에도 주수소화는 금물이고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하죠. 답은 3번입니다. 연속 범위가 넓을수록 또 하한이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입니다. 연속 범위를 비교해보면 1일 휘발유는 약 1.2에서 7.6%, 이 톤루에는 약 1.27에서 7.0%, 산에틸알코올은 약 3.1에서 27.7%, 사다이에틸에터는 약 1.7에서 48%입니다. 다이에틸에터는 하한이 낮으면서 산한이 48%까지 올라가므로 연속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제사리 위험물 제일석 유리로 인화점이 N-1도로 낮아 화기를 멀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해야 하며 팔지작용이 있어 피부 접촉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매우 강력한 용제라서 플라스틱 수지이나 고무, 섬유소 재질을 녹이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는 수지나 섬유소가 아니라 유리나 금속 재질이 적당하지요? 반대로 설명한 4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은 분자 안에 산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제오류 위험물, 즉 자기반응성 물질입니다. 외부에서 산소를 차단해도 자체 산소의 연소와 분해가 계속되므로 질식소화는 효과가 거의 없고 발양의 물로 냉각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식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가 대표 물질이며 지정 수량은 계정으로 위험 등급에 따라 10kg 또는 100kg 저장 시 고온체와 화기를 피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하지요. 답은 3번입니다. 인화점을 비교해보면 1톨루에는 약 4도, 2아세톤은 약 마이너스 18.5도, 3벤젠은 약 마이너스 11도, 4다이에틸에터는 약 마이너스 40도입니다. 다이에틸에터가 압도적으로 낮지요. 답은 4번입니다. 5황화인은 제1류 위험물인 황화인의 한 종류로 다만색 결정성 물질이며 흡습성과 조해성이 있습니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고 분해되어 유독하고 가연성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므로 불연성 기체가 나온다는 1번과 물에 녹지 않는다는 3번은 틀렸습니다. 공기 중상운에서 쉽게 자연 발화하는 것도 아니지요. 성질을 옳게 설명한 것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과 접촉해서 에테인이 발생하는 물질은 2번 트라이에틸알루미늄입니다. 제3류 위험물인 알키알루미늄으로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발열과 함께 가연성 에테인 가스를 다량 발생시킵니다. 참고로 1번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이 나오지요. 알킬기의 종류에 따라 발생 기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아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음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분자 안에 산소를 품고 있는 산화성 고체라서 가염 후 완전 열분해되면 염화나트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산화성 고체는 분해하면 산소를 방출한다는 큰 원리만 기억하시면
보기에서 산소를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나 포스겐 같은 유독가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운반 기준의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운반은 이동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소량이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수량 이상인지 미만인지 그 안에 다수를 불문하고 운반 용기, 적재 방법, 운반 방법의 기준에 모두 지켜야 합니다. 화물 차량이든 승용 차량이든 차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장, 취급 기준이 지정 수량 이상에 적용되는 것과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제육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가연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고 부식성이 강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제1위하고만 혼자 할 수 있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한편 주의사항 게시판은 유별에 따라 물기연금, 화기주에 화기연금을 표시하는데 제육류 위험물은 게시판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화기연금과 물기연금 게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로 두 유가 모두 스스로 타는 가연성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비중이 약 2.7인 은백색 겸금속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분은 제1류 위험물인 금속분으로 은백색 광택을 가진 가벼운 금속이며 묽은 질산에 녹아 질산알루미늄을 만듭니다. 성과 알칼리 양쪽에 다 녹아 수소를 발생시키는 양쪽성 원소이기도 하지요. 다만 진한 질산에서는 표면에 치밀한 산화피막이 생겨 부동태가 되므로 잘 녹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황리는 신기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황리는 제3류 위험물인 자연발화성 물질로 백색 또는 다망색 고체이고 증기는 독성이 있으며 물에는 녹지 않아 물속에 저장하고 이황화탄소에는 잘 녹습니다.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오산화인의 흰 연기를 냅니다. 그런데 녹는 점은 황린이 악사 14도, 같은 인의 동소체인 전민은 약 600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녹는 점이 전민과 비슷하다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동, 은, 수은,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들 금속과 반응하면 폭발성 물질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 이 가지를 한 세트로 암기해 주시면 괄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속이 차이임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운반용기 수납율 기준입니다.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액체는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능접을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늘어나므로 여유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지요. 고체를 98% 이하라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고체 95, 액체 98과 55도 이 숫자들은 매회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인화칼슘은 제3류 위험물인 금수성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과 함께 맹독성이면서 가연성인 포스핀 인화수소, 이오포스를 발생시키므로 물과의 접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인화칼슘, 인화알루미늄 같은 인화물은 물과 만나면 포스핀이 나온다고 묶어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 배출 설비의 배출 능력 기준입니다. 곡소 방식의 경우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전역 방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 1스퀘어미터당 18큐빅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쌓이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능력을 요구하는 규정이지요. 국수 20배, 전역 18 이렇게 짝지어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지정수량 배수의 초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배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지정수량은 무기 과산화물 50kg, 질산염류 300kg, 바이크로뮴 선염류 1000kg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은 매회 나오는 단골 문제이니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